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손흥민 선수, 각종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 일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선수들이 투표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상 그리고 올해의 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제외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영국 언론과 해외 팬들, 영국 현지 팬들도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영국과 해외 현지에서의 반응은 실제로 어떤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공식 올해의 선수상과 공식 베스트 11 등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보에도 올랐고 또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됐는데요. 또 하나 공신력을 평가받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 후보 6명에 손흥민 선수가 빠졌고, 이 빠졌던 사실이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노손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졌었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럽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에 한국 시간으로 10일 새벽에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올해의 팀 베스트 11이 공개됐는데, 이 베스트 11에도 손흥민 선수가 빠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소셜미디어 공식 채널에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선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수로 모하메드 살라와 맨유의 호날두, 리버풀의 마네, 미드필드는 맨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 리버풀의 티아고 알칸타라, 포백라인은 맨시티의 주앙 칸셀루, 첼시의 리디거, 리버풀의 판데이크,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골키퍼 알리송, 리버풀 선수인데요. 일단 준우승팀 리버풀 선수들이 우승팀 맨시티 선수보다 2배나 많은 6명이 뽑힌 것에 대해서 논란이 큰 상황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첼시의 리디거가 뽑힌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뽑힐만 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뽑는다면 리디거를 뽑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리버풀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가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이나 팀에 미친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맨시티 미드필더 로드리가 뽑혔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팬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훨씬 돋보인 시즌을 보냈는데, 호날두와 마네가 들어간 것은 인기 투표에 가까운 결과 아니냐, 이런 그 비난이 나올 수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득점왕으로서 또 누려야 할 영광을 빼앗겼다, 도둑맞았다, 이런 반응이 현재 나올 정도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팬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영국을 대표하는 일간지 중에 하나인 데일리 메일도 현재 축구 페이지 홈페이지의 메인으로 손흥민이 빠진 베스트 11에 누가 들어간 거냐, 이런 헤드라인을 뽑아서 크게 이 논란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 현지 축구 팬들이 이건 크리미널이다, 범죄 같은 일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따로 기사를 낼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에서 이렇게 낼 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이 베스트 11에도 들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올해의 팀 선정 과정의 기준을 다시 돌아봐야 될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더 극단적인데요. No son in this team is criminal, 말씀드린 대로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팬들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뽑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협회를 비난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호날두가 마네가 어떻게 손흥민보다 나을 수가 있냐, 뽑힐 수가 있냐, 손흥민은 어딨냐, 페널티킥도 없이 골든부트를 수상한 선수에 대해서 이 영광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한 팬이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전문가들도 레전드들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저평가가 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많은 기록을 세웠고 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가진 능력과 활약과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팬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뽑히지 못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 논란들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 수상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드리 대신 티아고 알칸타라를 뽑힌 것이나 또 맨시티 선수들보다 리버풀 선수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직접 이제 PFA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식 채널에 댓글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한 팬이 손흥민 까먹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픽을 올렸어요. 이 그래픽에 나오듯이 스카이 스포츠가 집계한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1위가 손흥민이었다. 이 얘기는 득점뿐 아니라 경기 지표, 공격수로서의 그 기록,
팀에 미친 영향력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였는데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못 들고 베스트 팀에도 못 든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공격 포인트도 모하메드 살라가 36개, 손흥민 선수가 30개였기 때문에 30개를 넘긴 선수가 딱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 역시 문제다. 호날두 선수는 21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득점 역시 득점 1위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승하지 못한 리버풀이 지배했고 득점왕한 손흥민이 무시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댓글들이 많고요. 또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호날두 선수 대신 들어가야 했다. 마네 대신 들어가야 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리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도 비아냥거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뿐 아니라 도움도 마네보다 많이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기록을 소개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출전 경기 수로 비교를 해도 손흥민 선수가 35경기로 34경기 뛴 마네보다 많았고요. 득점 23골로 16골인 마네보다 많았고 도움도 7개로 2개인 마네보다 많았기 때문에 팀적으로 무실점 기록이 많은 마네와 비교했을 때 모든 지표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앞섰는데 어떻게 마네가 선정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팬은 프로축구선수협회, 아마축구선수협회라고 바꿔라. 이름 바꿔라. 다른 리그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로드리와 손흥민이 빠진 것은 말도 안 된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팬들도 있었고 노손 해놓고 움짤로 Are you stupid? 너네 멍청하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팬들의 마음속에는 팬들은 그를 최고로 알고 있다.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는 또 메시지를 남긴 팬들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다는 것은 아웃레이지 정말 격분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라이언 휴스라는 팬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이고 또 오픈 플레이로 필드골로만 득점을 했고 환상적인 시즌을 또 한 번 보냈는데 빠진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얘기했고 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협회를 저격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 멘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호날두가 뽑히냐? 호날두가 10경기라도 잘한 경기 꼽아봐라. 어떻게 손흥민이 없을 수 있냐?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서의 활약조차도 훨씬 대단했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도 있었고 로드리가 티아고 대신 들어가야 되고 손흥민이 마네 대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도 있었고 호날두 대신 손흥민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선수든지 호날두 마네보다도 손흥민이 낫다라는 평가들을 팬들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 없이 최고 득점을 차지했는데 빠진 것은 모커리 오브 어워드 이 상은 엉터리 시상식이다라고 아주 비난한 냉비난을 한 팬이 있었는데요. 타리카지라는 팬이 여기에 대댓글로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은 호날두 대신 손흥민이 뽑혀야 됐다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PR의 효과다. 호날두가 인기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선정이 됐고 나중에는 더 잘했던 선수로서 기억이 남게 됐다. 이렇게까지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모든 그 상에서 외면받은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 1호인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공식 팀 오브 더 시즌 올해의 팀에는 손흥민 선수가 살라 마네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더브라이너, 라이스, 포백 라인은 알렉산더 아놀드와 판데이크, 후벤 디아스, 칸셀루, 골키퍼 알리송이 선정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통계 매체인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라는 매체에서 선정한 통계 기록 기반 매우 객관적인 베스트 11에서도 손흥민, 살라, 베르나르도 실바가 선정이 되면서 마땅히 좀 이해할 만한 선정이 됐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라이스, 더브라이너, 로드리가 뽑혔고 판셀루, 티아고 실바, 판데이크, 알렉산더 아놀드, 골키퍼 주제사, 감독 과르디올라까지 가장 그래도 좀 이제 객관적인 선정이 이 통계 기록 기반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통계 기록으로 줄을 세운 게 아니라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통계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결과, 해석한 결과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가장 납득이 가는 베스트 11은 바로 이 디 애널리스트의 베스트 11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제 우승을 차지한 맨시티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리버풀이 3명이었고 손흥민 선수, 라이스 선수, 티아고 실바도 개인적으로 조나를 펼쳤고 주제사까지도 조명이 됐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선수들이 뽑는 올해의 선수상은 왜 이렇게 엉터리 결과가 나왔느냐? 무엇보다 이제 선정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시즌이 이제 5월 말에 끝났는데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투표를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선수들이 보는 화면인데 올해의 선수 뽑고 올해의 영플레이어 뽑고 또 포지션별로 선수를 뽑게 돼 있어요.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 4명, 미드필드 3명, 공격수 3명 4-3-3으로 뽑게 돼 있는데 같은 팀 선수에게 투표할 수 없게 해가지고 침묵지를 방지하는 그 부분은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제 투표 기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게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면 이제 보통 이런 게 열리면은 빨리 투표하고 빨리 해버려야 되는 걸 해버리고 쉬는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내내 이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거예요. 투표 기간에 잘한 선수들이 또 많은 표를 받기도 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투표 기간에 도 잘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웨스트햄전, 뉴캐슬전에 정말 원맨쇼 펼쳤고요. 투표 개시 이후에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헤드트릭을 했었고, 투표가 끝나기 전에는 레스터 시티전에 2골 1도움, 리버풀전 1득점 등으로 토트넘이 계속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희망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추격전까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활약 속에서도 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인지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맨유의 호날두 선수가 이 투표 기간 전후로 굉장한 임팩트를 보인 것은 맞습니다. 투표가 열리기 전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했었고, 투표 시작 이후에는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했고, 아스널, 첼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총 9골을 몰아쳤던 부분들은 분명히 호날두 선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고, 득점왕 경쟁도 살아있었고, 맨유가 4위 진출도 가능했기 때문에 맨유의 호날두가 많은 표를 받은 것 같고, 또 인기도 많은 선수인 점이 가만히 된 것 같고요. 마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후반기에만 8골 2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부분들이 많은 그 임팩트를 남겼고,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부분들이라든지 프리미어리그에 세네갈 선수도 많고 아프리카 선수들도 많잖아요. 같은 팀이 아닌, 리버풀 소속이 아닌 이런 아프리카 선수들이 또 마네 선수에게 많은 표를 던진 것 같아요. 이런 좀 지인 찬스를 좀 활용한 부분들, 아무래도 아시아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많지 않고 또 한국 선수도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연을 통한 투표가 손흥민 선수는 적었던 부분들이 마네와 호날두에게 여러모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객관성이 떨어진 이유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만약 시즌이 끝나고 나서 투표가 됐다면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고, 토트넘이 또 챔스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표를 받았을 수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선수 선정 올해의 선수상의 가장 큰 문제는 투표 기간이 이르다는 것인데, 과거에 가레스 베일이 수상했을 때도 거의 2월 달에 투표가 진행돼가지고 시즌이 끝나기까지 한참 남았는데 벌써 결과가 이제 좀 좌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늦춘 게 지금 4월 초, 5월 초 투표였거든요. 어느 정도 투표 기간을 둬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즌이 거의 끝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휴가를 가서 이걸 잘 안 하고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즌 중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투표 기간을 좀 좁히더라도 5월 달에만 진행을 한다. 마지막 라운드 2주 전에 투표를 열어서 진행을 한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투표하지 않으면 어떤 그 다른 좀 페널티를 준다거나 무조건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최대한 공정한 시상 결과가 되도록 해야지, 선수들이 휴가 끝나면 안 하니까 미리 해야 돼. 수합하기 오래 걸리니까 뭐 미리 해야 돼. 이런 행정적인 이유, 그 불편함 때문에 제대로 마땅히 받아야 될 선수가 뽑히지 못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음 시상식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를 좀 촉구하고요. 아마도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선수들도 이런 논란을 알고 있고,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 11에도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면 지금 투표하지 않았던 선수들이라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표가 많이 올 것이다. 반사이익을 다음 시즌에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활약을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고 문제 제기를 해야만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 선수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들지 못했고 베스트 11에 들지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마땅히 베스트 11에 들어갔어야 하는 선수라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더 이상 손흥민 선수를 패싱할 수 없는 그런 활약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소식,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과 해외 축구 주요 이슈, 한준TV는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